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체성 테스트에 중독된 MZ세대라는 보도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MBTI? 네, MBTI 같은 그런 테스트가 또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번에 유행을 하고 있는 건 HSP 테스트라는 예민한 사람 테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MBTI 말고 또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이게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해서 음. 매우 민감한 사람이란 뜻인데 아, 얼마나 이 사람이 예민한지 아닌지 이걸 체크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과몰입할 경우에는 좀 우려가 된다. 타인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때 방해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우려를 표하는데 도대체 이 테스트가 뭔지 왜 하려고 하는지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민도 측정하는 겁니까? 예민도 이게? 측정입니다.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좀 과학적인 테스트다라고 전문의들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가 제안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뭐 나는 쉽게 놀란다. 큰 소음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에게 이제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식으로 항목에 체크를 해가면서 그 가능성을 좀 가늠해보는 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리가 그동안 뭐 혈액형이라던가 별자리라던가 MBTI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그렇게 한순간에 유행을 하고 지나가는 테스트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 HSP들은 뇌가 실제로 더 예민하고 자극에 좀 더 민감하고 또 반응하는 그런 활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뇌과학 연구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테스트다라는 게 이제 정신과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네,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실제로 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제 어렵다고 느끼고 버겁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보통 일반의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뭔가 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저를 교정해야 되는 걸로 느껴지던 차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까지 예민한가? 라면서 처음에는 접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기준을 보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 저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그 예민하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은 어떤 평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왔죠.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아닐 수는 있다. 전혀 뭐 다른 가능성을 지금 보자라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요. 이 정신과 전문의들의 말에 따르면 HSP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왜 이렇게 별나냐라는 식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 그렇지. 많다고 합니다. 유별나다, 뭐 까칠하다. 네, 까칠하다라는 튄다, 뭐 이런 얘기, 별별 얘기 다 오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되고 또 성인이 되고 나서도 주변 사람들과 어떤 감각적인 혹은 정서적인 예민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늘 자신을 부정만 하고 살아오다가 이제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론을 드디어 만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워한다라는 반응들도 있었고요. 사실상 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5에서 20%가 이 HSP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5명 중에 1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적지 않은 숫자죠. 또 요즘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라오는 글이 이제 나만 예민해? 라는 글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요? 가령 뭐 한국에서는 왜 늙었네, 살쪘네 같은 말들을 인사처럼 하는 거야. 나만 예민해? 라던가 도서관에서 자기 아이 책 읽어준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 나만 불편해? 뭐 혹은 헬스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운동하는 사람 나만 불편해? 라던가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 혹은 뭐 톡이나 문자 없이 바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만 예민해? 같은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HSP로 규정되고 있는 사람은 뭐 5명 가운데 1명일 수는 있겠지만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하고 경계선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예민하다라는 단어가 더 이상은 좀 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다채롭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새로운 관점, 새로운 평가네요. 네, 반가운 평가이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해서 이게 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지 김지용 정신과 전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민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자체로 중립적인 거잖아요. 네. 그냥 특성이에요. 그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15에서 20% 정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인류가 여태까지 진화하면서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요만큼 있다는 거는 전체 인구에서 이만큼 퍼센티지가 있는 집단이 더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무던하게만 있으면 중요한 걸 놓칠 때 이분들이 중요한 거를 지적해 줄 수 있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고 그게 그러니까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정도 퍼센티지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예민하다 그러면 가족이 가진 다양성이자 강점이 되는 거고 집단 가운데 뭐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예민하다라고 하면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히 감각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도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민하다고 그렇게 욕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성 중에 하나인 네, 거죠. 위로가 되네요. 네, 타란티노님이 삐딱성 정신은 예민함이 필수죠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예리함을 의미하는 거죠. 예민함.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